이민세관 단속국이 뉴욕시에서 새로운 이민 단속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IC는 지역 교도소에서 구금 요청서를 발부한 불체자들이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단속은 불체자 전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청원을 받아들이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제도 개편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지난해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식료품점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매장보다 약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가구당 연간 $1,000의 식비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할인 부지사로 주목받았던 실비아 장 루크 하와이주 부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직무를 떠났으며 재선 출마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토네이도가 강타해 주택이 산산조각나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선이 끊어지면서 3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IC가 뉴욕시에서 새로운 이민 단속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IC는 지역 교도소에서 구금 요청서를 발부한 불체자들이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단속 대상은 불체자 전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회 전문지 더일의 자매지인 뉴스네이션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민세관 단속국이 어제부터 뉴욕시에서 새로운 단속 작전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네이션은 이번 작전이 퀸즈에서 시작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번 작전을 위해 추가로 IC 요원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존에 배치돼 있던 연방 요원들이 작전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다른 지역의 IC 요원들이 뉴욕으로 추가 투입되지 않았으며 IC 뉴욕 현장 사무소에 이미 배치된 연방 요원들이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단속 작전의 대상은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이민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의 성격상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에 대한 체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경차르 톰 호머는 국토안보부가 특정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체류하는 사람은 누구든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지난주 맨해튼 연방 건물에 대한 방화 공격 사건 후에 뉴욕 지역의 IC 요원의 활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IC의 이번 작전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으며 IC 요원들은 50개 주 전역에서 주 7일 24시간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연방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청원을 받아들이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제도 개편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대법원에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중간선거 전까지 효력이 없도록 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우편 투표 절차를 대폭 손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 25일 제1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하면서 개편안은 시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 정부에 제공하고 미 우정국이 해당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우편 투표 봉투에 개별 추적 바코드를 부착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주 정부나 지방 정부에 연방 정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편 투표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선거 관계자에 대해서는 연방 검찰이 우선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 DC는 대통령에게 선거 제도를 바꿀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헌법상 선거 규정은 각 주와 연방의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방 정부가 전국 유권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적법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고 선거 준비 과정에도 상당한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측에 다음 달 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은 계속 효력이 정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 지도부를 겨냥해 2주 내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상원 통과를 위해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핵 옵션이 필요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소셜에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기 전까지 상원이 자리를 뜨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필리버스터가 폐지되면 공화당은 완전하고 강력한 세이브 아메리카법과 예산안과 1929년처럼 코앞에 닥친 부채 한도 재앙 해결 등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집권 첫날 필리버스터 폐지를 실행할 것이며 이런 상원 지도부를 만난 행운을 믿기 어려워하고 있다. 기억하라. 어리석음은 언제나 패배와 죽음을 부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의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5주간의 장기 휴회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의원들은 내달 7일 전후 지역구로 돌아가고 이후엔 한동안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11월 중간선거 전 선거법 개정은 물 건너가는 셈입니다. 이에 조바심을 느낀 대통령이 튠 원내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장외 압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서류 제출과 투표 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며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용도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11월 중간선거에서 선거율을 떨어뜨려 공화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필리버스터 제도로 인해 법안 처리엔 60표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핵 옵션 발동을 요구해왔으나 공화당 지도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이 지난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식료품점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매장보다 약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가구당 월 평균 $90, 연간 약 $1,000의 식비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어제 뉴욕 브루클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시 소유 식료품점 총 5곳을 개설하고 농산물과 육류 등 기본 식재료를 시중 가격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매장은 2027년 말 브롱스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2029년까지 5개 자치구 모두에 매장을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뉴욕시는 매장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실제 매장 운영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맡길 계획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의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그 어떤 뉴욕 시민도 가족을 먹여 살릴 비용을 걱정해선 안 된다며 30% 할인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YT에 따르면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이 같은 할인 정책으로 가구당 월 평균 약 $90, 연간 약 $1,000의 식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민주사회주의자인 맘다니 시장의 핵심 공약인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치솟는 물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계층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식료품점 등은 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가 지원하는 저렴한 가격의 식료품점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맘다니 시장의 비판적인 이들은 도시 내에 공산주의식 배급주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소규모 식료품점과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뉴욕 시민들에게 보장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민간 상점의 수익성 있는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리된 음식이나 맥주, 담배 등은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전 뉴욕시장 측근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부동산 사업가가 중국 공산당의 해외 영향력 행사, 정보 수집 조직에서 활동한 인물로 드러났는데요. 뉴욕 맨해튼에서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은 최근 중국 국적의 부동산 개발업자 앤디 주와 애덤스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던 프랭크 카로네 등 4명을 뇌물과 사기, 돈 세탁, 사법방해 등 13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부동산업자 앤디는 자신이 소유한 퀸즈 롱아일랜드 시리의 마이크로 테린을 긴급 임시숙소로 지정받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비서실장 카로네에게 매달 $10,000씩 총 $120,000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로네가 뉴욕시 사회복지국에 압력을 행사했고 주가 682만 5천 달러 규모의 시계약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 콜리가 지난 27일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앤디 주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 산하 전국귀국화교연합회 위원을 비롯해 여러 조직에서 간부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전선 공작부는 해외 인맥 구축과 정보 수집을 하는 조직입니다. 앤디는 중국 정부의 뉴욕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단체로 지목된 미국 창러협회에도 2018년 1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한인 부주지사로 주목받았던 실비아 장루크 하와이주 부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직무를 떠났으며 재선 출마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하와이주 대배심은 어제 실비아 장 루크 하와이주 부지사를 뇌물수수 및 뇌물수수 공모, 선거캠프위원회 보고서 허위 작성 등 12개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크 부지사는 2022년 주 하원 의원으로 부지사 선거를 준비하던 중 로비스트 토비 솔리둠에게 수표 $10,000를 받았으며 총 3만 5천 달러의 기부 약속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솔리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소를 운영하면서 주 정부 자금 지원을 받고자 루크 당시 주 하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솔리둠은 기부금을 언급하며 다음 주까지 3만 5천 달러를 마련할 테니 이는 우리가 말한 70만 달러의 절반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고 루크 의원은 와 멋지네요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크 부지사 측은 선거 캠프인 실비아 루크의 친구들 앞으로 5천 달러짜리 수표 2장을 받은 것은 인정을 했지만 3만 5천 달러 기부금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지사는 몇 달 전 SNS에 올린 성명을 통해 후원자에게 어떤 특혜도 준 적이 없다며 진실성과 정직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4월 선거자금 수사가 언론에 알려지자 루크 부지사는 직무를 떠났으며 재선 출마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부지사는 한인 1.5세로 변호사로 일하다가 주 하원 의원을 거쳐 2022년 부지사에 당선됐습니다. 미국 주 정부 선출직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한국계 미국인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4년 전 한인 여성을 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20대 한인 남성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지명수배됐습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경찰은 2022년 로렌스빌에서 벌어진 20대 한인 여성 납치 사건의 피의자 27세 남성 배진석 씨를 이달 중요 지명 피의자 공개수배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배 씨는 2022년 6월 3일 저녁 9시쯤 로렌스빌에 위치한 리버 익스체인지 쇼핑센터에서 22세 한인 여성 미셸 여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고 전화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배 씨 차량 위치를 파악해 여 씨를 긴급 구출했습니다. 배 씨는 경찰 검문을 뿌리치고 인근 숲으로 도주하다 경찰 총격을 입고 붙잡혔습니다. 그는 사건 다음 날 구속 기소됐지만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며 공판을 앞두고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지명수배됐습니다. 그는 현재 납치 및 감금, 법 집행관에 대한 가중폭행 등의 여러 혐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주택이 산산조각나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선도 끊어지면서 3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북서쪽으로 약 90마일 떨어진 곳에서 토네이도가 발생됐으며 애플턴, 메나샤 등 인근 도시까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일부 주택과 상업시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맹렬한 강풍으로 주택이 산산조각났고 금속 파편이 고속도로에 흩뿌려졌으며 주민들이 지하로 대피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나샤의 한 주택가는 집의 지붕이 뜯겨나갔으며 차가 강풍에 뒤집혔습니다. 애플턴의 한 주민은 하늘이 밤처럼 매우 어두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나 구조당국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열과 습기가 축적돼 에너지를 얻은 거대한 저기압이 오데오 지역을 통과하면서 토네이도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네이도는 미러키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시카고 지역을 통과하면서 소멸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바움가트너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22일 가해취자 입국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 차별 행위를 한 외국 정부 당국자를 미국 입국 불허 및 추방 대상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적법하고 공정한 규제가 아닌 차별적 정부 조치에 한해 해당 국가 전체가 아닌 차별행위 결정에 관여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제한적 제재라고 밝혔습니다. 바움 가트너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쿠팡을 예시로 들며 한국 당국은 미국 기업 쿠팡을 수십 회 조사하고 수천 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전례 없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 건물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4시 45분 영사관 경비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인근에서 총성을 들었으며 건물 외벽에 총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직후 번호판이 없는 흰색 세단 차량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추격에 나섰으나 용의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추격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영사관 외벽이 손상됐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토론토 경찰 대테러 전담반 등이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토론토 미국 영사관에는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총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에 본사를 둔 거대 의료기업 존슨앤존슨이 자사의 베이비 파우더와 활석이 함유된 기타 제품들이 난수함을 유발한다는 수만 건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55억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수년간 겪어온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자사의 활석 기반 제품이 암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며 다만 널리 사용되는 베이비 파우더의 성분은 변경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이번 합의가 약 7만 6천 건의 사례를 포함하며 남아있는 활석 관련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주 및 연방 법원에서 난수함 청구의 95%를 대리하는 법률 사무소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 컨소시엄 팀 61의 박찬호 수석 대표는 한국 시간 27일 MLB 구단 애슬레틱스에 총 7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팀 61은 박찬호의 주도로 할리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2세 배우 켄정, 데니얼 대김 등이 참여한 투자 컨소시엄입니다. 팀 61은 이번 투자로 애슬레틱스의 지분 3%를 확보합니다. 박찬호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애슬레틱스 구단주 존 피셔의 수석 고문으로 합류해 선수 육성과 아시아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자문도 맡습니다. 애슬레틱스는 오는 2028년 연고지를 현재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라스베가스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가끔 강한 뇌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전에 비 소식이 있고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